네, 오늘은 미래를 바꾸는 방법이라고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이번 주에 읽은 책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그 축구 선수 손흥민 아버지인 이제 손웅정 감독이 쓴 책인데요. 자기 삶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이 책 껍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손흥민의 고백이에요.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아버지가 만든 거다. 자기의 축구 실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책을 쭉 읽고 보니까 그냥 축구에 미친 사람이에요.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완전 축구 인생을 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책에 자기가 어떻게 어떤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이제 일반적인 삶의 태도와 그리고 이제 축구 지도자로서 자기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고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꼬장꼬장하게 생기셨는데 성격 자체도 굉장히 꼬장꼬장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분의 삶을 그냥 조금 이제 간단하게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그 형을 따라서 육상부를 잠깐 했대요. 그래서 스피드가 조금 있는 상태였는데 어느 날 친구가 야 저기 교회에서 축구대회 한대 가자 해가지고 축구대회 참여하러 갔대요. 그래서 이제 급조된 축구부야. 근데 그 대회를 나갔는데 다 비슷비슷한 그런 교회 축구부가 온 줄 알았는데 실제 진짜 축구부도 나와 있고 막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 운동화 그 축구화를 살 돈이 없으니까 고무신 신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운동할 때는 맨발로 뛰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상대팀을 보니까 축구화 신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모르겠다고 이제 맨발로 했는데 이제 좀 소질이 있었나 봐요. 슛을 했는데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서 이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계기가 되어서 어떤 분이 어떤 축구 감독이랑 코치가 이제 손운정한테 와가지고 야, 너 축구부 들어올래? 쌀 5마리면 들어올 수 있어. 이게 뭐야? 해가지고 나 축구하고 싶다. 아빠한테 가서 얘기했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쌀 5마리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이제 그랬대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장터 이렇게 갔는데 이제 배고프니까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밥을 먹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옆 테이블에서 어떤 두 사람이 축구 얘기를 하더래요. 아, 우리 막내 아들이 맨날 축구 해달라, 축구 시켜달라고 막 하는데 여기서 축구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귀가 솔깃해서 이제 대화를 이제 참여하게 됐대요. 그래서 대화를 쭉 하다 보니까 그때 그 축구 선생님인 거예요, 이 둘이.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다, 그 아들이 이 아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 애가 소질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축구 잘한다고 하니까 시켜봐야겠다 해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축구해라.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 그렇게 해서 축구를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다른 학생들보다는 조금 이제 늦게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당연히 실력이 안 되니까 남들보다 이제 2배, 3배 더 노력을 했다고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아침에 학교 수업을 듣고 저녁에 이제 오후 축구부 정식 훈련을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내가 다른 애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침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초등학생이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운동하고 혼자서 운동하고 그리고 오후에 그 축구부 훈련을 하고 다시 저녁에 혼자 또 나가서 축구 운동을 훈련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루 3번씩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6년간 빠지지 않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자기는 이제 충분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대요. 그리고 선생님의 지도를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다. 근데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뭐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디서 배울 곳이 없다 보니까 내 주위에는 나에게 축구를 좀 더 나은 축구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스스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몸을 도구 삼아서 임상 실험을 자기 몸에다가 쭉 해요. 그래가지고 나만의 훈련법을 만든다. 그래서 이제 한 2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순발력과 반사신경을 기르기 위해서 발바닥을 다 붙이지 않고 발뒤꿈치 이제 뛰고 항상 다녔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그래서 이제 계속 움직일 수 있게. 그리고 양발을 잘 쓰기 위해서 자기는 오른발잡이니까 그럼 무의식적으로 오른발이 튀어나가는데 이건 어떻게 오른발을 안 쓰게 할 것이냐. 그래서 신발 앞에 혀 있는 데다가 앞정 이렇게 박아가지고 공을 무의식적으로 차면 이제 찔리는 거죠.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절대 왼발부터
나가도록 아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한테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뭐 모래주머니를 차고 다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이제 다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찾아가면서 나를 훈련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뭐 이제 대학교도 갔는데 대학교도 뭐 안 가고 뭐 아무튼 프로에다가 뭐 가고 막 이제 복잡하게 아무튼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프로 선수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한 37경기인가 하고는 이제 부상이 온 거예요. 아킬레스건이 갑자기 파열되는 바람에 28살에 은퇴를 합니다. 축구 선수는 굉장히 빠른 은퇴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배운 것도 없고 근데 이미 결혼은 해서 이렇게 아내랑 애들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막노동도 하고 그냥 뭐 어디 건물 관리 같은 것도 하고 막 이거저거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해요. 심지어 지하실에 뭐 방수 처리하는 거 막 몸 다 젖어가면서도 하고 뭐 별걸 다 했는데 계속 가난한 상태였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옆에 손흥민이고 어느 날 이제 아들 둘이 아빠 축구 가르쳐 주세요. 축구를 너무 좋아했대요. 지금 손흥민이 축구공 하나 들고 있는데 한 3살 4살 그때도 축구를 얼마나 좋아했냐면은 아빠 이거 축구공 들어 해놓고 발 이렇게 갖다 대는 연습을 한 50번에서 100번을 해야 얘가 잠들 정도로 축구를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한 초등학생이 되어서는 아빠 축구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제 손흥정 씨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운동을 했기 때문에 힘든 길을 가라고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너네 진짜 할 거야? 정말 힘들어. 할 거야? 네. 진짜 할 거야? 해. 진짜 다시 물어보고 진짜 할 거야? 네. 여러 번 물어봤는데 애들이 하겠다. 그럼 해. 포기하지만 끝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확답을 받고 이제 혹독한 훈련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겪어왔던 축구 생활을 이제 쭉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나처럼 배우면은 얘네 나 같은 인생 살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했던 그 길과 정반대의 길을 얘한테 가르쳐 줘야겠다. 이 두 아들한테.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왔냐? 늦게 시작하니까 기본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적은 내야 되니까 막 몸을 혹사시키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 애들이 실제 빛을 발해야 되는 20살 그 전후에 막 그냥 수술하고 막 다 몸이 망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기부터 가르쳐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기본기의 답이 있다. 이 책 제목처럼. 그리고 몸의 밸런스 중요하다. 그리고 축구를 잘하는 방법은 그 볼을 잘 다루는 것. 볼의 비밀이 있다. 이렇게 3가지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번 자기가 생각한 그 기본기는 뭐냐? 이 볼이 비밀인데 이거를 실전에서 자유자재로 다뤄야 된다. 근데 한국 축구는 약간 조직력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성공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축구를 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개인이 잘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면은 어렸을 때는 이제 볼 리프팅, 그다음에는 뭐 컨트롤, 트래핑, 패스, 드리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슈팅 이런 이제 순서를 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학년 때 처음에 이제 기본 운동 중에 하나인데 오른발로 리프팅을 하면서 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 왼발로 리프팅을 하면서 한 바퀴를 돌아요. 근데 중간에 떨어뜨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 그러니까 애들이 막 초집중을 해서 한대요. 근데 애들한테 모르는 비밀이 하나 더 있다. 공에다가 바람을 빵빵하게 넣어서 더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애들이 이제 돌고 나면은 이제 몸이 싹 풀리죠. 이제 그런 식으로 볼을 어떻게 잘 떨어뜨리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기본적인 훈련을 시키고요. 좀 학년이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뭐 패스나 킥, 드리블 뭐 이런 볼 컨트롤하는 훈련을 시켰다. 그리고 슈팅은 가장 마지막에. 실제로 손흥민 선수도 한 18살 고등학교 이제 후반부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린 나이 때 보통 이제 초등학교 때 시작을 하잖아요. 이때 과도하게 슈팅을 강하게 때리는 그 연습을 하면은 무릎이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왜냐 근육이 형성되지 않은 시기인데 막 힘을 줘서 하니까 다 망가져서 이제 뭐 프로 구단이나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수술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근육을 키우는 훈련을 고등학교 때까지 키워놓고 그 뒤에 슈팅해야 된다. 근력에 기반해서 슈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강하게 차는 게 아니라 골키퍼가 가제트 팔이 아니니까
그 막기 어려운 곳으로 보내야 된다. 살살 차도 막기 어려운 곳으로 보내면 막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시켰던 게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연습을 시킨 게 5포인트를 지정을 했대요. 그래서 페널티 지역, 외곽 중앙, 그리고 좌우 이렇게 5군데에서 이제 손흥정 감독이 이제 공을 세게 쳐주면 이제 그거를 감아 차는 이제 이걸 훈련을 하루에 1000개씩 왼발로 슈팅 500개 왼발 500개, 오른발 500개. 그리고 항상 이제 양발을 잘 써야 되니까 왼발부터 이제 이렇게 해서 하루에 1000개씩 하고 나면 거의 나중에는 막 공이 2개, 3개로 보인대요. 당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럼 이제 저쪽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빨리 초코바 먹고 와가지고 또 나머지 차고 이제 그런 식으로 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손흥민 존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제 축구 팬들이 붙여준 건데 뭐 예를 들면 저런 페널티 그 한쪽 사이드에서 볼을 감아 차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구석탱이에 갖다 박혀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흥민 존이다. 저기서 골이 잘 터진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별명도 붙을 만큼 저거를 그래서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이제 계획하고 의도해서 만든 거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삶을 지탱해온 것은 두 글자인데 이제 축구 그리고 독서. 축구는 뭐 앞에 보시다시피 그랬고요. 자기가 이제 배우질 않았으니까 이제 어떤 지혜를 얻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독서에 굉장히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한테 바라는 거는 책 읽는 선수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애들한테 그냥 책을 주면 안 읽는다는 거죠. 책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니까 자기가 먼저 책을 읽었대요. 근데 한 연간 100권 정도 읽으신대요. 100권이면은 일주일에 2권 정도, 2권씩, 3권씩 읽는 분량인데 자기가 먼저 읽고 그 중에서 괜찮은 책 30권 정도를 뽑은 다음에 밑줄을 다 치고 페이지 위에 다 접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만 읽어봐라. 그러면 애들이 이제 그 부분 읽고 뭐 대화하고 그랬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애들 독서 교육을 훈련시켰고요. 본인은 어떻게 독서를 했냐? 이제 삼색펜을 활용했다. 첫 번째는 검정색으로 긋고, 두 번째 읽을 때는 파란색, 세 번째는 가장 핵심되는 것만 빨간색으로 하면서 이제 거의 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막 빡빡 긁고 메모하고 이제 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책은 3번을 읽는데요. 3독을 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내용, 자기에게 도움이 된 거, 내가 몰랐던 거, 깨달은 거, 뭐 교훈되는 거, 요거를 독서 노트에 쓰고 다시 그 독서 노트를 또 읽는 거예요. 또 밑줄 치고 막 하면서 그걸 다시 새로운 노트에다 적고, 그럼 이제 다시 이게 그 책이 걸레가 되잖아요. 그건 다 가차없이 처분. 이분은 단박한 게 좋다, 깔끔한 게 좋다, 너저분한 거 싫다, 다 처분. 트로피는 처분은 안 했지만 창고에다 다 집어넣고 다 처분. 집에 가보니까 소파랑 뭐 TV 몇 개밖에 없어. 그 정도로 깔끔한 삶인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기가 다른 거는 다 잃어버려도 괜찮았는데 독서 노트 하나 잃어버린 건 너무 아까웠다. 뭐 이렇게 고백할 만큼 독서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손흥민이 그 국가에서 지원한 어떤 유학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발탁이 돼서 독일에 가는데 이제 다 버리고 이제 독일 쫓아가가지고 3년간 유학 뒷바라지를 막 해요. 이제 축구 막 하고 있으면 자기는 멀리서 6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축구 훈련을 뭘 하나 막 이렇게 지켜보고 오후에 자기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다른 축구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개인 훈련 또 시켜주고 그것을 한 3년간 할 만큼 굉장히 그 아들에게 헌신적으로 했는데 이분이 강조한 거는 성공이 아니에요. 손흥민한테 바란 게 성공이 아니라 너가 행복한 축구를 하면 된다. 너가 성장하는 축구를 하면 된다. 그래서 예전에 막 손흥민 감독이 막 그 아들 뭐 대표팀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한번 뉴스에서 막 떠들썩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 와전된 것이다. 자기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애가 성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직 몸이 준비가 안 됐는데 막 함부로 지금 실력이 안 되는데 그냥 투입을 하면 되겠느냐. 시간이 필요하다. 그 얘기가 이제 와전이 돼서 이제 됐는데 자기는 아들한테 지금 잘하든 잘못하든 뭐 들뜨거나 뭐 실망하거나 하지 말고 그냥 다음 경기 준비해. 그러면서 오늘 그냥 너가 안 다치고 행복하게 축구하고 왔으면 됐어. 끝난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본기 외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배짱. 잘못된 거 있으면은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이건 자신감 있게 행동해라. 그러면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은 월클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옆에서 이제 조언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대단하다. 어떤 유튜버 아니 어떤 이런 이제 그 인터넷 이제 글 댓글 단 걸 이렇게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흥민한테 가장 부러운 거는 손흥정이다. 저런 아버지가 있다는 게 진짜 가장 부럽다. 제가 보니까 공감이 되더라고요. 서밋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우리는 랩너트 서밋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그 손흥정 감독이 자기가 애들 키웠을 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손 아카데미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애들하고 운동할 곳이 없어가지고 동네 학교 운동장에다가 소금 100포를 막 뿌려면서 매년 그래서 땅에 얼지 않게 하려고 막 그렇게 하고 막 돌 치우고 막 이랬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럼 애들도 지금도 이제 그 운동하기 어려운 애들이 있을 텐데 그럼 내가 이거를 공간을 마련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사비를 다 털었어요.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은데 뭐 적게는 뭐 100억이고 뭐 많게는 한 170억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춘천인가 거기에다가 이제 그 굉장히 넓은 부지에다가 운동장 한 두세 개 짓고 뭐 공원 짓고 뭐 이제 교육기관 해가지고 이제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다들 야, 그 돈을 가지고 빌딩을 몇 채를 사면은 그냥 평생 먹고 살 수 있고 하는데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자기가 봐도 미친 거래요. 근데 나는 지금 이거를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축구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난 이거 한다 해가지고 이제 손흥민 선수랑 같이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첫째 아들인 선수도 이제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또 조사를 해봤죠. 여기가 이제 비인가 대안학교인데 축구만 가르치는 학원이 아니라 실제 학업도 같이 할 수 있는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안학교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뭐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한테 뭐 필요한 거 불필요한 거 할 필요 있냐, 필요한 것만 가르치자. 해서 이제 외국어 그리고 인성교육 그리고 이제 독서 그리고 뭐 음악 이론 정도만 하고 이제 축구도 아주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또 개인 훈련 위주로 돌아가게 이렇게 해서 이제 초등학생만 발탁을 해서 걔네들이 쭉 키우는 것 같아요. 발탁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만 테스트를 거쳐서 입단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그냥 중고등학교 과정은 있지만 이제 그때 채용은 하지 애들 이제 모집은 하진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뭐 무료로도 좀 했던 것 같아요. 막 무료냐 유료냐 막 의견이 분분하던데 지금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기는 한데 그 공간은 그냥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하고 아카데미 시간표를 봤을 때 뭐 영어, 뭐 일본어, 그리고 뭐 기타 연주하는 거, 뭐 독서, 인성 훈련, 그리고 개인 훈련 시간들 뭐 요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 축구 하려면 진짜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게 제가 이전 회사에 있을 때 제가 영국 가가지고 축구 프로그램 배우고 왔거든요.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하고 있는지 봤는데 제가 그거를 배우고 와가지고 우리 회사에다가 이거 해야 된다. 우리 한국 축구 바꾸려면 이거 해야 된다 했는데 회사 안에서 정치 싸움이 벌어지느라 제 보고서가 묻혔어요. 그래서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월드컵도 안 보고 그랬는데 이번에 보고 희망이 그래도 아직 있네. 그래서 제가 여기 사는 거 축구 몇 개 잠깐 장면 봤는데 제가 영국에서 보고 온 거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볼 트래핑하고 할 때 고개를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손흥민 선수 습관인데 그걸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상황 파악하는 거를. 그리고 이제 리프팅 하는 거. 이제 몇 가지 조금 겹치는 게 있어서 축구 배우려면 차라리 저기 가라. 권하고 싶을 만큼 좀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는 없대요. 지루하고 굉장히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 각오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내보낸대요. 부모도 막 성적 강조하고 이러면 그냥 가차없이 내보낸대요. 부모와 아이가 이제 하나가 되었을 때 자기는 이제 실제 할 수 있다. 그래서 대단하다. 축구의 미래가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은퇴한 그 축구 선수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무 희망이 없는. 근데 그 사람 한 명이 기본기를 강조하고 진짜 핵심 본질적인 거 강조하니까 이제 월드 클래스 이런 선수도 나오고 후대 양성까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세계보고만 한다? 어떤 분명한 비전, 미래를 보고 있다면은 실제 한 사람한테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세대 지도자를 이제 길러야 되는데, 이분은 뭐 축구에서 기본기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는 근본, 기본, 기초가 형성돼야 된다. 그래서 근본 위에 기본이 세워지고 기본 위에 기초가 세워져야 되는데, 근본은 뭐냐? 우리의 영적 상태죠.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 10절 했는데 그리스도로 통일된다. 저는 이번에 새벽 예배 하면서 이게 굉장히 새롭게 또 와닿았어요. 우리가 분산되어 있는 생각들이 그리스도 하나로 딱 집중되고 통일되는구나. 그게 근본이구나. 그 다음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세를 갖추는 거죠. 평상시에. 그래서 요즘 렘넌트 메시지 안압밤, 아침, 낮 시간, 밤 시간. 그게 일반적인 삶의 자세인 거죠. 그게 근본에서 나온 기본이고, 그 다음에 근본 기본 위에 기초가 형성되는 거죠. 나만의 해야 될 것,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온다. 그러면은 세상은 뒤집어질 수 있다. 이게 차례대로 형성돼야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 몇 명들을 이제 만나고 보니까 근본 기본 놓치고 기초만 집중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거 놓치면 다 필요 없다. 근본부터 돼야 된다. 이게 차례대로 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저는 이번에 좀 깨달아졌고, 그 손흥정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축구는 철저하게 개인 운동이다. 개인이 되지 않으면 모여봤자 안 된다. 제대로 된 개인이 모여야 팀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 결국은 세계복음화도 개인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딱 중요하게 붙잡은 게,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지도자 한 사람, 그리고 그렇게 된 두 명 이상의 팀, 그리고 시스템 필요하구나. 이렇게 되어야 그 다음 살림 렘넌트 서밋들이 나온다. 이거를 해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렘넌트 서밋 메이커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렇게 발표하는 거를 실은 여기 모든 분들이 다 해야겠죠. 다른 사람이 한 게 내 거가 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실제로 해야 되고, 근본, 기본, 기초 다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바꾸는 방법, 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확인하시고 24, 25 영원, 우리가 이제 지금 가고 있는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